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악각 재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가골 재건이나 또는 보형물 재건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가골 재건이 훨씬 더 뇌뼈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자가골 재건이 뼈 채취가, 자가골을 채취하는 게 충분하다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뼈 양을 얻을 곳이 마땅치가 않고, 또 만들어 놓은 그 하악각이나 어떤 재건된 모습에서 뼈 흡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각턱 절제를 하고 과절제가 약간 발생을 해서 환자분이 마음에 안 드셔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피질골을 포 뜨듯이 반으로 띄어서 이 피질골 바깥쪽 뼈를 안으로 밑으로 내려서 하악각을 만들어 준 경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요 부위를 띄어서 밑으로 내린 건데요, 요렇게 됐을 때 요 부위가 비기 때문에, 또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또는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자가골로 치환이 가능한 인공뼈를 이렇게 바르듯이 채워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또 안쪽에 있는 뼈와 이렇게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환자분께서 이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재건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불만족이 있으셨고요. 또 반대쪽은 수술할 때, 사각턱 수술을 할 때 피질골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려서 피질골 절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 이러한 술식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피질골 제거를 해서 밑으로 이동시켜서 하악각을 재건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뼈 여기다 사용해서 발라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려간 뼈를 다시 하악 부위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고정한 예입니다. 반대쪽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피질골이 없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뼈를 이동시켜야 되는 이런 술식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만 미리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부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 뜨듯이 반으로 갈라져서 밑으로 내려간 이 피질골이 보이고요. 고정된 스크류 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 재건 양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부위에서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하악각 재건 양이 이게 이제 워낙에 있던 뼈였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요 부위가 재건된 양입니다. 요 양이 길이로 재보면 대충 한 4mm에서 한 5mm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한 4몇 mm, 5mm 좀 안 되는, 뭐 한 4.25mm 정도, 6mm, 뭐 어쨌든 한 4, 5mm 정도 되는 양만 하악각이 재건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생긴 거는 플레이트를 2개를 사용했고 스크류를 8개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고, 또 이렇게 피질골이 부족한 부분에는 또 인공뼈를 이렇게 발라줘서 이렇게 뼈를 좀 보강해줘야만 했고요. 또 이렇게 반으로 갈린 뼈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 공간은 뭐 추후 뼈로 조금은 차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위는 뼈가 차오르는 반면에 또 이렇게 만들어진 하악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 4mm 정도 재건을 한다 하면 이런 방법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3, 4mm 정도를 재건하려고 하악각을 재건을 한다? 이게 외형적으로 과연 변화가 있을까? 굳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환자분이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제게 오셔서 반대쪽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좀 재건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보형물 재건을 하면서 나중에 그 자가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건을 했던 부분도 이 플레이트 이런 것들 제거하면서 또 이 저랑할 요로 좌측에 하악각 재건한 모양에 맞춰서 오른쪽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피질골이 없어서 피질골 재건을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환자분이 뭐 갸름하게 정면 효과가 생기는 건 싫다고 하셔서 이 피질골 절제된 거는 그대로 두고 하악각만 약간 만들어 줬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셔서, 또 수술 전에 저랑 또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하악각의 모습입니다. 실제 보형물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던 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이 부위가 보형물이 만들어진 부위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악각 앞에 살짝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만들기를 원하셔서요, 그걸 만들어 드린 경우고요. 수술 전후 보시면 수술 전에 이런 모습이었고, 정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측은 하악각 재건이 어느 정도 자가골로 돼서 이만큼 만들어져 있지만, 반대쪽 좌측은 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렇게 보형물을 통해서 하악각을 재건을 해줬고요. 또 측면에서 보시면 피질골 부위는 거의 변함이 없고, 이쪽 부위에 하악각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이쪽 수술 후 모습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본 모습에서도 하악각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바깥쪽으로는 나가지 않으면서 하악각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과절제가 일어난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뼈가 만들어진 모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쪽 자가골로 이렇게 재건한 부위는 사실 요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이렇게 풀 두께로 한 1cm 정도 가까이 되는 두께로 하악각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가른 뼈이기 때문에 또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게 또 끝에서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재건된 양도 한 4, 5mm에 불과하고, 반대쪽에 환자분이 원하는 양은 한 7mm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가골로 재건한 모습은 이렇게 지금 요렇게 붙어 있던 뼈를 반으로 포뜨듯이 떠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뼈가 좀 비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뭐 TCP 같은 인공뼈로 지금 발라져서 메꿔져 있는데, 이 후방 쪽에서는 벌써 조금씩 흡수가 일어나고 여기는 조금 뼈가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앞에도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뭐 TCP 같은 인공뼈 종류가 이렇게 조금 흡수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수술 전후에 이렇게 우측과 좌측을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포 뜨듯이 한 포를 뜨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이 하악각 두께가 실제로 이 두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조금 자세히 크게 보기 위해서 이게 하악각이 재건된 양입니다. 이게 인공뼈로 재건한 우측의 모습인데요. 워낙에 이렇게 과절제되어 있던 하악각을 요만큼 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길이로 재봤을 때는 한 4.27mm 정도 이렇게 되는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레이트 고정된 사진입니다. 환자분이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셔서 사실 수술 전에 저한테 반대쪽 좌측은 이런 모양으로 재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드물게 동양인에서 보이는 이렇게 하악각 앞에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위를 꼭 만들기를 원하셔서 환자분이 이건 그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서 실제로 수술도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을 해드린 경우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죠. 하악각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는 광대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가뼈가 좋으냐, 인공뼈가 좋으냐, 뭐 보형물이 어떻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자가골 수술이 자가골을 이용한 재건이 성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원칙이고 가장 오래 시행되어 왔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골 채취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하게 됐을 때는 채취한 부위에 결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이식을 해 놨을 때 그 고정하기 위해서 삽입되는 플레이트나 어떤 금속량도 사실은 무시할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식된 볼편이 그대로 제대로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되면서 길이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얇아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 뜬 모습, 울퉁불퉁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용 목적의 어떤 재건 수술에서는 자가골 재건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이 있다면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이즈와 모양,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형물 제작입니다. 지금은 뭐 본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티타늄도 조만간에 가능해질 거지만 또 다른 재료들 뭐 피크니 또는 뭐 하이드록시 알파타이트니 뭐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다른 바이오 폴리머라든지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이러한 보형물 재료로 아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이 어떤 인공 보형물 종류로 또는 자가골로 치환이 되거나 또는 자가골과 완전히 접합이 이루어지는 오스테오 컨덕션, 인덕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이점으로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자가골을 이용한 보형물 또는 자가골 이식을 통한 재건의 한계점을 조만간에는 좀 더 나이스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골 재건과 뭐 보형물 재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자가골 수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형물은 또 이런 또 장점이 있고 물론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가골보다 뭐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정도 보형물 사이즈가 뭐 신체 건강에 또는 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자가골이 간단하게 좋을 때는 자가골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형물이 조금 더 간편하고 안전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보형물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자가골이 안전하다, 보형물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환자분 상황, 또 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